반갑습니다. 정남원입니다. 2028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고2 학생들을 위한 다볼담 화법과 언어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제가 부제로 개정 수능을 위한 깊이 있는 교과서 해설이라는 말을 붙여봤는데요. 지금 2학년 학생들 중에서 수능을 미리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 독서 문학을 미리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이 별로 없으시죠? 왜냐하면 독서 문학은 사실 내용이 있는 과목이 아니어서 여러분의 독해력 증진에 신경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옛날 기출 있죠? 뭐 97년 기출, 뭐 이런 거 봐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 문법, 과연 현행 3학년 기준으로 똑같이 공부를 해도 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바뀐 부분들 수능에 적합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강좌 준비를 해왔습니다. OT는 학습 목표, 강좌 구성, 추천 수강 대상, 마무리 인사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올해는 화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화법은 사실 한국인이면 해결이 됩니다. 용어 몇 개만 알면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어요. 그래서 2학년 단계에서 이것을 개념적으로 미리 열심히 공부해야 될 만한 것은 없습니다. 3학년 때 가볍게 보실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드릴 거고, 일단 올해는 문법을 끝냅시다. 언어 파트, 개정 교과서 체계를 제가 분석을 아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개정될 수능, 여러분이 지금 개정 수능의 첫 응시자잖아요. 네. 여러분이 보게 될 그 개정 첫 수능, 최적화된 상태로 문법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언어 파트가 바뀐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첫 번째, 불필요한 걸 없애야 돼요. 문법 공부는 사실 공부 내용을 확장하고자 하면 끝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2학년이니까 잘 모르실 텐데, 이게 3학년 그 형 누나 선배들, 그 N수들, 특히 N수들 중에서 문법 그 지엽적인 사항들을 서울에서 국어국문학을 공부한 저보다도 많이 아는 케이스가 있어요. 아니 진짜로. 근데 그런 경우에 그 현장에서 문법 문제를 변수 없이 다 맞히냐? 그건 또 아니에요. 수능의 문법 공부라는 건 국어학이 아니에요. 교과서에서 무엇을 요구하는가? 여기에 맞춰서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걸 잘 맞춰서 공부해야지 문제를 잘 푸는 거지. 그냥 무작정 많이 하고 혹시 몰라 하면서 계속 내용을 추가한다고 해서 내가 수능에 전문적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것을 빼드리는 데 굉장한 공을 기울였습니다. 요거 따라오시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교과서 바뀌면서 새로 들어온 게 있어요. 이 문법 내용이 거기서 거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교과서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뭐가 빠지고 뭐가 들어오고 매번 이런 교정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온 것들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뒀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28학년도 수능 예시문항입니다.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풀어보셨을 텐데, 그 중에서 제가 한 문제를 가져온 거예요. 보시면은 어때요? 표준발음법 나와 있고, 표준발음법 조항 쫙 늘어놓은 다음에 이거 문법적으로 해석해봐. 정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기존에 지금 3학년 기출들 쌓여있는 것도 좀 보셨을 텐데, 겉보기 형태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그럼 나 그냥 3학년 강좌로 공부할래,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현상에 불과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왜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었는가, 교과서가 어떻게 바뀌었고 교육과정에서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길래 지금 예시문항으로 표준발음법 해석이 들어왔는가, 이걸 이해해야 되잖아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음운 관련 내용을 다루는 단원의 단원명들을 제가 모아놓은 겁니다. 여기 창비, 지학사, 해냄, 천재, 미래엔, 이것은 교과서 출판사를 제가 나열해 둔 거고요. 단원명들을 보시면 어때요? 여기 초록 글씨 해놓은 거 보이죠? 표준 발음에 굉장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실제로 단원명에서 운, 요거 꺼내놓은 게 미래엔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미래엔에서는 음운 개념 자체를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냐? 어쨌든 최종 목표는 다 표준 발음 쪽으로 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거 딱 봤을 때, 나 표준 발음 외워야 되나 싶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외우라고는 안 시켜요, 교과서를 잘 보면. 자, 어쨌든 지금 보시다시피
표준 발음이 지금 학습 목표의 초점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시문항에다가 표준 발음의 해석을 넣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어요? 일단 표준 발음 해석을 할 수 있는 음운 관련 개념들을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 개념을 공부한 걸 바탕으로 해서 표준 발음을 해석하고 이해해보는 작업을 해야 된다. 제가 코스는 잘 준비해 놓습니다. 그냥 따라오시면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겉보기 문제 형태가 같은 것과 우리 공부의 방향이 같은 것은 완전히 별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아주 섬세하게 잘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강좌 구성입니다. 언어 개념 전 범위를 다룰 거예요. 현대국어하고 이제 국어사까지 싹 다 다룹니다. 교재는 다볼담 화법과 언어 한 권만 있으면 모든 내용을 다 들으실 수 있고요. 특징으로는 제가 3가지 정도 꼽고 첨언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개정 교과서의 최적화된 설명 체계를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빠진 거, 추가된 거, 그 다음에 변한 거. 이 변한 거는 뭐냐면 같은 내용을 수록해 뒀는데 이 학습의 목표나 방향 같은 게 다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아주 꼼꼼하게 다 다뤄드릴 거고, 그리고 기초 개념을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쌤 저는 문법 내용 좀 알아요 라고 하더라도 개정 수능을 위한 공부 방향에 맞게 이것을 재조직하고 이해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 관련해서는 모든 학생들이 지금 노베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이 개정 교과서에 맞는 공부, 거기에 적합한 기초 개념 체계 진짜 자세하게 다뤄드릴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따라오시기 바라고, 다음에 3번째, 교과서 이면의 서술 논리, 상세 설명, 해설을 해드릴 거예요. 이게 교과서 내용만 봤을 때는 그냥 우리가 이러이런 내용이 있다 까지밖에 몰라요. 수험생 시야에서는 그렇죠. 하지만 저는 그래도 서울대에서 국어국문학 공부도 하고 그리고 교과서 연구도 많이 하고 당연히 교육과정에 대한 공부도 하고 하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의 내용들을 제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업에 녹여가지고 여러분이 정확한 방향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다볼담 화법과 언어는요, 문제풀이를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여기에 기초가 부족한 학생을 배려하는 거다라고 써놨는데 기초 부족 학생뿐만 아니라 그냥 베이스가 애매하게 있는 친구들 포함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출문제들을 보면 예를 들어 의문단원의 기출문제라고 해도 내가 의문단원만 공부하면 완벽하게 풀 수 있냐? 그게 아니에요. 단원 내용들도 알아야 되고 뭐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 대부분의 문제들이 단원 통합형이에요. 그래서 전체 개념을 하나의 체계 속에서 통합적으로 이해를 한 상태에서 문제풀이 공부를 들어가는 게 더 좋다. 그게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강좌는 따로 분리를 했어요. 다볼담의 후속 강좌인 다풀담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강좌 예고 해드릴까요? 다풀담 화법과 언어에서는 기출 분석을 해드릴 건데 쌤, 개정교과서 기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기존의 기출들을 개정교과서의 방향과 취지에 맞게 재편을 해가지고 해석을 해드리는 이제 그런 강좌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요거는 올해 여름방학 때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릴 거예요. 이미 상당 부분 작업이 마무리가 된 상태고 다볼담 화법과 언어가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바로 촬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무난하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보통 수능 공부를 미리 할래요 하시는 경우에 여름방학 때 본격 스포츠를 올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템포에 맞출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천 수강 대상입니다. 2부류의 학생 정도로 꼽아봤는데 사실은 요약 정리하면 뭐예요? 그냥 나 2학년인데 문법 공부할래요 하면 그냥 다 오라는 거야. 그죠? 자, 첫 번째, 개정 수능 언어 파트를 미리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 대환영입니다. 내가 베이스가 없다면 기초 개념부터 구멍 없이 정확하게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고, 나 베이스 좀 있어요, 문법 내용 알아요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개정된 교과서의 방향에 맞게 이 적합한, 그러니까 수능에 적합한 예측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 또 좋은 기회가 되겠죠. 다음은 내신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환영입니다. 독서랑 문학하고 다르게 요 한국어 문법은 내용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과서를 공부하면 그게 내신이랑 수능이랑 다 일맥상통해요.
간혹 가다가는 내신이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내신에서 굉장히 지엽적인 요소들을 많이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은 뭐 학교에서 프린트를 주니까 그걸 공부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 뼈대는 이 강좌로 다 잡으시면 돼요. 다볼담 화법과 언어는 지금 나와 있는 교과서 전체를 통합해서 만든 강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의 서술책의 해설이 기본 틀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모든 내신 자료랑 싹 다 호환이 될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제가 어디까지 걱정을 하고 수록을 해뒀냐. 이제 교과서에 맞게 업데이트가 안 되는 내신 시험들이 있어요. 화법과 언어로 들어오면서 이제 언어 매체에 있던 내용이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빠진 것들도 다 같이 공부하게 시키는 학교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욕심이 좀 있으신 경우에 그 직접 프린트 교재를 제작을 해가지고 방대한 내용을 가르치는 경우 있죠. 많아요. 그럼 이런 케이스에서는 화법과 언어 교과서만 봐가지고는 대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업데이트가 안 된 부분들까지 여러분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제가 부록 파트에서 다 다룰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개정 수능을 위한 화법과 언어, 마땅히 참고할 만한 교재나 강의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걱정이 좀 있으실 텐데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시행착오 없이 깔끔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제가 이 강좌를 이제 오픈을 할 때 아마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 개정 수능에 기출이 없으니까 이제 걱정이 좀 되실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 수업 쭉 들어보시면 그냥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네 라고 확신이 드실 겁니다. 아시겠죠? 믿고 잘 따라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긴 얘기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수업에서 뵙겠습니다.